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갭 투자와 관련된 전세 폭탄이 바로 터질 것 같은데, 흔히들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부자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죠. 아파트를 10채 가지고 있다. 야, 부자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를 50채 가지고 있다. 야, 저 사람 진짜 엄청 부자다. 근데 아파트를 100채 가지고 있다. 말도 못할 부자다라는 거죠. 그만큼 주택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파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흔히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빌라왕의 사례 놓고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빌라 오피스텔 포함해서 주택수가 1139채를 가지고 있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 결국 빌라왕이라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빌라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수많은 세입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참 큰일이죠. 어쩌다 부동산이란 것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큰일입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가 더 큰일 같은데, 이제는 제2의 빌라왕, 제3의 빌라왕들이 이제 줄줄이 폭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2,000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 주택 자산 가액으로 2조 9천억이 된다는 거고요. 1인당 평균 226호를 가지고 있고 가액은 295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명 중에 평균 1인당 주택, 아파트, 빌라를 226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295억이라는 거죠. 평균으로 잡으면 한 채당 1억 몇천만 원짜리,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평균적으로 보면 한 채당 1억 몇천만 원짜리 이런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2020년은 총 소유 주택수가 2689채에서 2021년도에는요 22,582채로 오히려 주택수가 1,893호가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증가 퍼센트로 따지면 9.1%가 증가했는데, 결국 2020년과 2021년 사이 이러한 사람들은 주택수를 10% 가까이 늘렸다. 즉 더 많이 매수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추이를 보더라도 이 사이에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이 이처럼 상승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러한 시기에 전세를 낀 투자를 하면 매매 금액이 올라갔고, 매매 금액이 올라가면 전세 금액이 올라갔으니 사두면 사둘수록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매매 금액이, 나는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지나니까 매매 금액이 1억이 됐다. 또 1억 2천이 됐다. 전세 금액이 9천만 원인데 1년이 지나니까 전세 금액이 1억 2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두면 사둘수록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현금이 계속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 또 전세 낀 투자, 갭 투자를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사 모으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자기 돈은 아니야. 다 타인의 돈, 다 전세 낀 돈, 다 세입자의 돈들로 자기가 마치 굉장한 부자가 된 듯한, 또 매달 오른 전세금이 꼬박꼬박 들어와. 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사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런데요, 현재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그래프인데 어때요, 여러분? 현재는 올해 들어서는, 그렇죠? 올 초에 잠깐 반짝하고, 또 3월달 또 대통령 선거 4월달 잠깐 반짝하다가 아예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가격이 올라가기는커녕 이제 가면 갈수록 11월달 들어, 12월달 들어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폭락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는 사이 전세금이 폭락하여 기존의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고, 그런데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하하, 참 난리 난 거죠. 따라서 많이 가진 주택 수만큼 전세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 와요.
경매당하는 경우가 더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세입자들도 난리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난리고, 집주인들도 난리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팔면 되지. 안 팔려. 그러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되지. 세입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한다. 결국 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매 정보 관련 업체인 지지옥션의 11월 달 서울 아파트 경매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서울 아파트의 진행 건수인데요. 녹색이 진행 건수입니다, 여러분. 2021년 작년 12월 달에 서울 아파트 진행 건수 32건, 그리고 올해 2022년 1월 달 서울 아파트 진행 건수가 35건, 2월 달에는 38건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작년 12월과 올 초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이 건수가 30건에서 한 40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10월 달에는 107건, 그리고 11월 달에는 162건으로 확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보셨죠?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파트,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수십억짜리 아파트들도 경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더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빨간색이죠. 낙찰 가율은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만 해도 103.3%, 거의 뭐 10억의 경매가 나오면 10억에 떠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22년 6월 달, 2022년 6월 달에는 낙찰 가율이 110%, 거의 뭐 10억에 나오면 11억에 사간다. 이건 뭐 서울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강남에 재건축이 됐던 뭐 1기 신도시 등등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이제 서울 아파트 더 올라가겠네? 그래요. 이제 뭐 3, 4, 5월 달에는 이처럼 낙찰 가율이 증가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11월 달 현재는 83.6%, 즉 낙찰 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0억짜리이면 보통 8억 3천만 원 정도를 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이야기, 즉 서울이 됐든 전국이 됐든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확 증가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전세금의 하락, 여기 좀 치명타죠. 그래요. 매매 금액이야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면 되는데 전세 가격 하락은 세입자가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갈 테니까 돈을 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돈이 없어. 줄 돈이 없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 경매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제 다주택자들, 특히 1가구 10주택, 뭐 1가구 50주택, 1가구 100주택 이상인 자들, 이런 사람들, 나는 뭐 그동안 무피 투자야, 나는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투자했어, 나는 뭐 풀피 투자야, 플러스 피 투자, 풀피 투자 한 사람들, 또 갭 투자를 한 사람들, 매매 금액이 1억 5천이야. 그런데 전세가 1억 4,500이야. 나 500만 원 들어갔어. 이런 사람들 입장이라면 큰일 났다. 특히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일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2의, 제3의 빌라왕 후보들이 이제 뭐 줄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2,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전세 만기됐을 때, 그렇죠? 아마 전세 만기 플러스 뭐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년 재연장했는데 또 갑자기 나간다고 한다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한꺼번에 전국의 세입자들이 집을 나간다, 전세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 전국의 집주인들 이제 큰일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또 그래요. 집주인들만 뭐 경매당해서 큰일이 아니죠. 세입자들 또한 전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서 또 큰일 났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 전국이 난리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